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관한 부분 제대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은 어제 유튜브 한겨레TV 뷰리핑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게 서울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당 안팎의 후보들이 모두 나와 핫한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차출설에 대해선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내 적격자가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구해와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조순 당시 서울대 교수나 고건 총리를 모셔와서 선거에 이겼다. 당시 그분들은 민주당의 민자도 잘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정체성은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네, 판세가 쉽지 않다는 것 해당 부분 공감합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울시장을 반드시 탈환해서 오세훈의 부동산 정책을 막아야 합니다. 그 전에 저쪽도 지금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지층의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들맨의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1인 1표제를 계속 주장해왔던 의원 중에 하나였고 네. 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제도가 혼재돼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인 1표제라는 의미는 전당대회 할 때 그러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우리 당에 있는 대의원과 당원이 표 가치가 한 표로 똑같이 대등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인 1표제는 그런 의미이고 네. 그리고 당원 100% 경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때에 당원들 100% 경선으로 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네. 원래 당원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자 후보자를 경선할 때에는 대의원과 당원과 표가 똑같았습니다. 대의원 네. 가중치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섞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뭐 원래 있던 가중치를 없애는 거냐 이런 논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닌데 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잘못 오해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와 대의원제는 별도입니다. 우리 정당법 28조 29조에는 정당은 모두 다 대의 제도를 가지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민주당 내에 국회를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가 지금 대의기구 아닙니까? 국민의 대의기구. 정당 내에도 대의기구를 두는데 그 대의기구로서 대의원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들이 1인 1표를 당원과 똑같이 갖냐 안 갖냐는 다른 문제이지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아닌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논의되다 보니까 네. 혼재가 돼서 누구는 대의원제는 폐지하면 안 된다부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1인 1표제로 갈 경우에 우리 이제 민주당 기준으로는 좀 어려운 지역인 영남이나 네. 뭐 대구 이런 쪽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더 위축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없겠죠.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이냐, 어떤 보호를 할 것이냐 이게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1대 2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당원을 바꾼 적이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이 소수자 보호의 문제 제기가 그때도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들을 해야 된다라는 수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내란 재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남아있죠. 상태인데 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동과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제도 개혁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선순위 일의 문제.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소수 배려의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수기 과정이 별로 없이 진행될 뻔해서 네. 그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늦춰서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보니 당연히 연임을 할 거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표는 전당대회 룰이거든요. 전당대회 룰을 지금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다음번 후보군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항상 문제 제기가 예민할 있어 수밖에 왔거든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벌써 다음번 전당대회 룰까지 같이 이제 혼재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저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는 보고 있는데 당내 개혁과 관련해서는 네.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과 내란 재판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당대표 연임이 이례적인 일이고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임 지도부가 후임 지도부 선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후보군들이 나오기 전에 네. 룰 세팅인데 그걸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현 당대표가 후임 당대표로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당대회 룰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친명계에서는 약간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내세울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다 설이죠. 지금 현직 총리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아직 좀 네, 빠르다. 당대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당무집행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명 표결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중앙위원들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과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CCTV 중 모자이크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성추행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장경태 의원권으로 저들의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들이 장경태에게 원하는 프레임은 2차 가해라고 몰아갈 건수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 되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대중에게 민주당 의원 장경태는 여자에게 뭔가 한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민주당은 덤으로 위선자 집단이 또다시 되는 겁니다. 거기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법적으로 참교육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준석과 어울리지 않길 바랍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코시국 때 한 번,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원래 더러운 인간하고 어울리면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이번 건으로 이준석과 어울린 것을 크게 반성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